어느 여름밤 유난히 더워 창문을 모두 열어둔 채 잠이 든 대학생 민수는 잠결에 어떤 소리를 들었다. 또가 마치 복도를 걷는 물소리 같았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채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보기로 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소리는 여전히 귀에 생생했다. 살짝 열린 창문 너머로는 바람 소리와 함께 또가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수는 잠시 후 이 소리가 건물 외부 창문 너머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지나가는 동물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불편한 기분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다음날 민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가 새벽쯤 또각거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가 무르익자 민수는 결국 그 소리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밤 친구 3명과 함께 민수는 커피로 밤을 새우며 그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여지없이 새벽 2시가 되자 발자국 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건물의 외벽을 따라 움직이며 점점 가까워졌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몰래 건물 밖으로 나가 소리의 근원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건물 밖으로 나가자 발자국 소리는 갑작스레 멈췄다. 그들은 수색을 시작했고 마침내 건물 벽 안쪽에서부터 들려오던 소리의 출처를 찾아냈다. 그것은 오래된 건물의 벽 안에 숨겨진 작은 방이었다. 문은 녹수로 있었고 누구도 그 방의 존재를 몰랐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오래된 하이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첩이 하나 있었다. 수첩을 펼치니 그곳에는 오래전 이곳에 살았던 한 여성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일기에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또각거리는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가장 마지막 장에는 유독 기묘한 문장이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하이힐을 신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가 올 시간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곧 학교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몇 학생들은 가끔씩 새벽녘에 또각거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견한 방은 다음날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수와 그 친구들은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신비한 발자국 소리와 벽 안에 숨겨졌던 병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민수는 창문을 열어둔 채로 잠들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가 기묘한 경험담이라는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무서운 경험을 적어놓곤 했다. 나는 별다른 기대 없이 스크롤을 내리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지하철 2호선에서 겪은 기묘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클릭하게 되었다. 글쓴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싣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어느 평일 저녁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피곤했던 탓에 한적한 시간대를 놓치지 않으려 서둘러 회사에서 나왔다고 했다. 예상대로 지하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자리를 하나 발견하여 앉을 수 있었다. 지하철이 몇 개의 역을 지나자 옆자리에 어느 조용한 남자가 앉았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의 표정이 매우 무표정했다는 점이었다. 사방에서 퍼지는 소음에도 그 남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글쓴이는 그가 계속해서 신경 쓰였지만 피곤함에 눈을 감고 잠시 쉬기로 했다. 몇 분이 흘렀을까? 지하철은 터널을 지나고 있었고 차량의 진동이 소리에 더해져 어지러운 꿈결에 빠질 즈음이었다. 문득 애서운 오한에 눈을 뜨자마자 글쓴이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 그 남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히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글쓴이는 두려움을 느꼈고 다음 역에서
지하철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무거워져 움직이지 않았다. 전화기를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전파가 끊긴 상태였다. 그 순간 지하철의 불빛이 계속 깜박거리더니 차량 안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뒤덮였다. 불안함에 휩싸인 채 글쓴이는 다급히 출입문 근처로 몸을 옮겼으나 뒤를 돌아본 순간 그 남자가 어느새 글쓴이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온 그 남자는 낮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당신은 곧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순간 자신이 잘못 듣거나 상상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만큼 생생했지만 글쓴이는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했다. 곧이어 지하철은 다시 안정적인 불빛을 찾았고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뒤로 그날 겪은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다들 단순한 꿈이거나 피곤해서 생긴 환각일 거라며 넘겼다. 하지만 글쓴이는 그 사건 이후로도 가끔씩 같은 시간대에 같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어딘가에서 그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가끔씩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지하철 2호선에서 만날 수 있다는 기묘한 인물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상기시키곤 한다. 여러분도 저녁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탈 기회가 있다면 혹시 모르게 그 남자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나 기숙사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도시의 외곽,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한때 많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은 몇몇 가구만이 남아 있었다. 이곳에 살고 있던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때문에 잠시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되었다. 어린 시절 이 아파트는 나에게 늘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밤이면 어둡고 긴 복도 끝에 있는 낡은 엘리베이터가 떠오르곤 했다. 언제 고장날지 모를 듯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던 그 엘리베이터는 우리 주변 아이들 사이에서 귀신이 사는 엘리베이터라는 소문으로 유명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러 그 아파트에 갔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천천히 열렸을 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이 깜빡거리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발을 들이며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무척 느껴지는 한기를 느꼈다. 이미 여러 차례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느낌을 주는 이 엘리베이터는 다른 시절로 나를 몰아넣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갑자기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춘 순간이었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할 때 나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갑자기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엘리베이터 안에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나는 순간적으로 어딘가에 갇힌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수차례 비상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다.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고 땀으로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그때 갑자기 내 등 뒤에서 숨소리 같은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지만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감쌌다. 어떻게든 정신을 가다듬고 휴대폰을 꺼내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깜깜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귀 기울이자 이번엔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 수 없는 언어로 웅얼대는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며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공포에 사로잡혀 한참을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다시 움직였다. 하지만 내가 내릴 층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고 위로 계속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13층에서 멈춰 섰다. 이 아파트에는 원래 13층이 없었다. 그 순간이 13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문이 열리자 보이는 것은 길고 어두운 복도였다. 복도 저 끝에서 어렴풋이 빛이 보였다. 뭔가에 홀린 듯 나도 모르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복도를 걸으며 나는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이 비추는 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너무 현실적이었다.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공포와 진정한 의미의 슬픔이 뒤섞인 그 순간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서도 여전히 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애틋하게 울렸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자 나는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였고 마침내 내가 내릴 층에 멈춰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나는 밖으로 나와 복도 끝에 서 있는 부모님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모든 것이 꿈이었길 바랐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엘리베이터 앞을 지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한 번씩 멈춰서게 되었다. 그곳 어딘가에서 여전히 할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